자, 유가가 높이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그 기본 상식이라고 할까요? 기본 상식. 유가가 올라오면 좀 다시 쓸게요. 잘. 기본 이론.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최종 생산물의 가격이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게 되고 올라가겠죠? 최종 생산물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지금 이제 금리 인하, 화두는 금리 인하잖아. 일단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게 된다. 왜? 금리 인하를 하면 여기에 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걸 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일단은 기본 이론인데 요거는 지금 조금 보셔야 돼요. 왜냐면 자, 우리가 유가가 올라가는 기준이 몇 가지가 일단은 있기는 합니다. 제일 큰 게 뭡니까? 수요와 공급으로 항상 제가 이거는 유가는 이렇게 보셔야 된다. 수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경제, 침체, 경기 활황. 경기가 침체되면 유가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거고 수요가 낮으니까 가격 낮아질 거고 경기가 활황이다. 공장이 많이 돌 거고 수요가 높아질 거고 그럼 뭡니까? 가격이 높아지고 공급의 가장 대표적인 건 오펙 플러스 감산과 증산 이슈. 그렇죠? 요거를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쟁은 어디로 갈까요? 전쟁은 여기로 갈 겁니다. 수요와 공급 둘 다 충격을 일단은 주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요에 충격을 주게 되죠. 전쟁 이슈. 그럼 뭡니까? 기름이 많이 필요하겠죠. 기름이 많이 필요하니까 유가가 치솟을 거다. 혹은 뭡니까? 공급에 의한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공급이 줄어들겠죠.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지금 요 며칠 동안 오일 가격은 어떻게 됐나요?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일 가격이 단편적으로 오르는 건 맞아요. 지금 뭐 오늘 떨어지고는 있지만 오일 가격이 단편적으로 오르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오일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 혹은 경기에 충격을 줄까요? 요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거를 다른 문제로 여러분들께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오일 가격이 단기적으로 일단 오른다라고 하면 경기에 충격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경기에 충격을 준다라는 것은 오일뿐만이 아니고 다른 원자재의 가격도 마찬가지거든요.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단기간에 급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요. 힘이 더 셉니다.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자, 일단 요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을 건데 2023년부터 2년 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이후에 거의 동일하다고 일단은 보시면 돼요. 예, 저도 이번에 그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발발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예, 헤즈볼라, 하마스, 이란 그냥 일단은 다 이란이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력 충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은 합니다.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았고 첫 번째 지속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가격에 충격을 줍니다. 수요에 충격을 줄 수 있고 공급에 충격을 줄 수도 있지만 경기 침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다음 차트에서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데 요거는 있어요. 지금 자, 이걸 일단 보셔야 되는데 이게 역사 시간은 아닌데 미국하고 뭡니까? 이란이랑 핵 협상을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핵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을 했거든요. 왜 공격을 했느냐에 대해서
분석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 어제 오늘만 해도 영상을 제가 10개 이상 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했느냐? 지금 협상하고 있는데 왜 했느냐? 왜 공격을 했느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사정이나 이란 내에 있는 헤즈볼라나 하마스의 어떤 힘이 약해진 부분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스라엘은 지금 공격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란이 굉장히 조금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금 공격을 무조건 해야 되는 시기다. 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2023년 10월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시작할 때 유가의 모습, 그리고 뭐 드론 미사일 공격, 공습. 자, 이스라엘하고 이란에 대해서만 지금 하는 겁니다. 하마스랑요. 군사시설 공격, 드론 공격, 쭉쭉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핵시설 공격. 자, 여기까지 일단은 보시면요, 여러분. 유가가 이때는 내려가기도 하고요. 단편적으로 올라가고요. 단편적으로 뭡니까? 가로놓어져 있죠? 뭐 별거 없었고요. 이때 잠깐 일단 올라갔고 잠깐 올라가도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이번에 일단 변동이 좀 컸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왼쪽과 이 오른쪽을 일단은 구분 지어진다. 구분을 일단 해본다라고 하면 여기는 별 영향이 없었어요. 별 영향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결론하고 결부지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중동 지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걸로는요. 여러 가지 중동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토대로 제가 판단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거를 끝장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체제의 전복, 최종적으로는 집권 세력의 체제의 전복까지 일단은 본다. 극단적으로는 이런 분석까지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사일을 때려야 됐을까? 지금 공격을 해야 됐을까? 굳이 왜? 그리고 뭡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 될까? 체제 전복까지 일단 보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쉽게 끝날 수 있는 싸움이 아닐 것이다. 자, 그러면 기존과 여기에서도 지금 분석이 IM증권에서 일단은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번에도 무력 충돌 양상이 이번에는 이전과 달라서 유가 불안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내린 이유가 뭐냐면 이전에는 유가의 변동이 크지 않았다. 오히려 안 움직일 때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굉장히 큰 폭입니다.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폭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쉽게 한 번에 끝내려고 공격을 한 건 아니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불안정한 유가의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많다. 흡사 최악의 경우는요. 자, 매매에 관해서 오일 매매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매매에 대한 최악의 경우를 제가 일단은 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자, 유가가 사실은 오르든 안 오르든 해외 선물 매매를 하는 우리한테 별로 타격 없어요. 자, 유가가 많이 오르면 매수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유가가 내린다라고 하면 매도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게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의 장점이죠. 굉장히 큰 베네핏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실제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거. 자, 3월, 4월, 5월에 골드처럼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굉장히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골드처럼. 무슨 얘기냐면 3월달, 4월달, 5월달 골드를 실제로 매매해 보신 분들, 실전 매매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 골드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 매매에서 문제는 뭐였냐면 평균적인 진폭이 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손절을 뭐 20개에서 30개 혹은 조금 길게 잡으시는 분들은
50틱 정도의 손절을 잡는다. 어떤 기법을 쓰든 어떤 차트를 쓰든 주요 시간대에 어떤 채널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손절 20개에서 30개 혹은 손절 50개만 넉넉하게 잡아도 굉장히 러프하게 잡아도 여기에서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여기에서 전부 다 해결이 됐었습니다. 이게 보편적인 매매 방식이었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 3, 4, 5월 달에 지수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임팩트가 굉장히 컸죠. 그러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골드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혹은 골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눌림 주고 내려올 때도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진폭이 굉장히 크게 벌어졌었어요. 진폭이 하루에 뭐 150틱이라고 하면 진폭이 하루 150틱이라고 하면 하루입니다. 우리가 유럽장 개장 혹은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 9시 30분에 지표 있을 때 지표 혹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에 하루 150틱 가던 것이 1시간 30분 만에 뭡니까? 2배를 가버리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5일에 대한 예상을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오른다 내린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진폭이 문제예요, 여러분. 진폭. 이거 진폭 여러분들 잘못 건드리시면 아무리 내가 손절을 타이트하게 잘 잡는다 하더라도 손실을 계속 날 겁니다. 자, 이 정도의 진폭이었는데 진폭이 이 정도까지 되는 겁니다. 기존 수년간 지속되었던 진폭이 이 정도인데요.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진폭이 골드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손절을 20개, 30개 잡으면서 진입을 해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승부가 나아졌던 이런 매매 패턴이 진폭이 이렇게 커지면서 뭡니까? 20틱을 잡든 30틱을 잡든 50틱을 잡든 어떻게 돼요, 이게? 전부 손절이 나가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3, 4, 5월 달에 골드 매매에서 나타냈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여기서 피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이게 골드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번에 5일로 바텀 터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5일에서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가격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혹은 내려갈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해외 선물은 뭡니까? 100% 대응이에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가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전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3, 4, 5월 달에 진폭입니다. 5일 매매하시는 분들은요. 자기 컷라인이 있을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이번 주 지금 오늘 월요일이죠? 그래서 화, 수, 목, 금 일단은 좀 지켜보세요. 진폭이 어느 정도인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내가 매매를 하는데 모의로 일단은 매매하셔도 됩니다. 모의 투자하는데 모의 투자로 일단은 매매를 하시는 걸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거든요. 내 진폭, 내가 예전부터 5일 매매를 해왔을 때 이 정도 손절을 잡고 이 정도 익절을 잡는데 이 정도 이 기법을 쓰는데 이 정도 익절과 이 정도 손절을 내가 잡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테스트해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이게 맞는지 기존하고 아니면 진폭이 더 길어져서 손절이 계속 나가는지 이거를 테스트해 보셔야 돼요. 내일 제가 공개 방송에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성경 선생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여기에 관해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일단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전쟁이 일단은 발발했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물론 오르겠죠. 뭐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매수냐 매도냐를 물어보시면 매수 매도다. 대응해야 된다. 대신 이제 매수 쪽으로 일단은 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슈죠. 무슨 이슈입니까? 첫 번째 유가의 흐름. 두 번째 뭡니까? 우리는 미장을 하기 때문에 자 유가가 높아지면 제가 아까 프로세스에서 유가 높아지면 최종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고 인플레가 다시 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뭐예요? 경기 침체. 지금은 뭡니까?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에 대해서 두 번째. 그렇죠?
확정이 되죠. 자, 요걸 일단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혹자들은 유가가 높아지면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다. 물론 물론 이론적으로 일단은 동의는 하는데 이게 있어요. 명목 유가 추이. 그러니까 명목이라는 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는 CM이나 이런 데서 보는 그냥 브렌트유 제외하고 브렌트유하고 서부 텍사스 중진류죠. WTI 서부 텍사스 중진류 그리고 두바이유는 어차피 CME에서 안 하니까 요거 제끼고 뭡니까 브렌트하고 WTI를 봤을 때 얘네들이 가격이 오를 때 혹시 경기 침체가 왔느냐 요걸 일단 보는 건데 자 유가가 가장 높을 때 경기 침체가 왔느냐 유가가 가장 높을 때 경기 침체가 왔느냐 자 이거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제외할게요. 자 사실상 요거를 보면 유가와 경기 침체는 큰 상관은 없다. 아니 회색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없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때 유가는 유가 자체, 유가의 수요 공급 요 측면이 아니라 이때 뭐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 경제 위기 있었고 이때 뭐 있었습니까? 일본 부동산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뭐 있었어요? 이때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의 수요 공급, 유가에 의한 수요 공급. 자, 수요 공급 이론에 의해서 유가가 최고치를 찍었을 때 유가가 오르면 혹은 유가가 최고치를 찍으면 경기 침체가 오는가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면 있는 것처럼 보이나 더 직접적인 관계는 뭐예요?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침체, 그 다음에 일본의 경기 침체, 그리고 이 이전에 베트남 전쟁과 오일 쇼크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이지 유가의 수요 공급에 의한 직접적인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제가 코로나라 제끼기는 했는데 뭡니까? 이 코로나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따라서 자, 결론적으로는 유가가 오른다라고 해서 미국이 경기 침체를 겪느냐 이거는 명제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 정도를 일단은 요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굉장히 조금 문의도 많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요약을 해드릴게요.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자, 지금 현재 유가는 오르는 게 맞습니다. 유가는 오르는 게 맞고 기존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보다 지금 유가 상승이 더 큰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이 찬스라고 생각하고 때렸기 때문에 더 길게 갈 수 있다.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매매에 있어서는 진폭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계속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는 구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무조건 진폭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유가의 흐름에 의해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경기 침체와 혹은 상관이 많이 있느냐 이건 상관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해 두시고 내일부터 제가 또 공개 방송 하기 때문에 공개 방송 보시면서 많은 정보 그리고 유가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되는지 저는 이거를 제일 심도 있고 봅니다. 분명히 유가가 요동을 치면 진폭이 바뀝니다. 진폭이 바뀌면 너도 나도 유가에 그러니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오일로 달려드는데 그게 소위 얘기하는 개미들의 무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폭 정리 잘 해두셔야 되고요. 이거 진폭 정리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하루 진폭입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제가 내일 아침부터 당장
진폭 정리 어떻게 하는지 일단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일단 이 부분 다시 플러스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